저자는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에 나온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변신시켜서 영원히 번영시키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5단계의 리더십으로서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바꾸기 위한 리더십은 일반적인 이미지의 리더십과 다르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리더란 개인적인 겸허함과 직업인으로서의 주관이 뚜렷하다는 모순된 조합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주는데,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째, 처음에는 사람을 선발하고 그 후에는 목적지를 정한다. 둘째,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승리에 대한 확신은 잃지 않는다. 셋째, 세계 최고가 될 가능성이 있고 열정을 갖고 있고 반드시 수익을 올리는 이 세 가지가 교차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넷째, 규율 있는 사람을 뽑아 스스로 규율 있는 문화가 되도록 한다. 다섯째, 기술을 변화를 일으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촉진제라고 판단한다. 여섯째, 도약은 단번에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플라이휠을 한 방향으로 계속 돌리는 것과 비슷하다. 조금씩 속도가 붙는 것이다. 저자는 성장에 대해 진화생물학적으로 풀어냅니다. 37억 년 전이 단세포 생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DNA는 진화의 DNA이며 인류의 역사가 진화의 역사인 것처럼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진화는 빼놓을 수 없는 요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요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첫째, 항상 높은 목표를 세우는 것. 둘째,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 셋째, 현상을 부정하는 것. 넷째, 열정이 있는 일에 임하는 것. 다섯째,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고 강화하는 것. 여섯째, 가령 서툰 일이라도 진화에 필요한 것이라면 완수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비즈니스에서의 올바른 리더십은 우리가 비즈니스의 주체라고 인식하는 것, 그리고 고객은 우리가 지키고 키워주는 존재라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조언을 해주는 것과 같이 고객 자신조차 모를 수 있는 문제까지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개인의 4가지 행동 영역인 비즈니스, 가정생활, 자기 자신, 지역사회 영역 모두에서 충실감과 성공을 동시에 쟁취하는 것을 토털 리더십이라 이야기합니다. 토털 리더십을 완수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가치관에 근거하여 비전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는 그 비전을 향해 주위 사람들을 이끕니다. 마지막,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저자는 창업 초기에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지만 기업을 영원히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태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차세대 리더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차세대 리더의 특징은 한두 가지 전문 분야를 깊이 이해하고 조직 전체를 살필 줄 아는 T형 인재입니다. 경영팀의 리더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이러합니다. 첫째, 경영 이념, 사명, 비전의 재검토, 경영 전략의 구축, 기본 경영 계획서의 작성을 실행합니다. 둘째, 경영팀이 만든 경영 전략, 기본 경영 계획서에 근거하여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을 구축합니다. 또한 정보와 전략을 구축하고 실행합니다. 셋째, 부문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경영팀의 스인을 받아 매일의 실무를 수행합니다. 매일의 실무가 미션과 합치되고 있는지를 매일 체크하고 행동을 수정합니다. 고객의 예기치 못한 사태를 경영팀에 보고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사의 DNA를 계승하며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진화하여 영원히 존속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저자는 무리를 이루는 것과 팀워크는 다르다고 구분짓습니다. 또한 직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각각 자기 부문의 사정을 우선시한 행동에 빠지게 되기 쉬우며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전체 최적화를 목표로 한 횡적 제휴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팀워크를 이용하면 단독으로 발휘하는 능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강한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신의 미숙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다른 장점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팀워크란 모든 일의 성과는 자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전 직원에게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팀워크는 사내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에서도 중요하며 사회를 불문하고 모든 팀워크가 탄탄할수록 비즈니스는 안정되고 성공하기 쉽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드러커가 제시한 리더가 갖춰야 할 특질로 용기를 언급하며 조직의 리더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세 가지를 듭니다. 그것은 첫째, 큰 비전을 갖는다. 둘째, 조직에 뛰어난 개성을 부여한다. 셋째, 사람을 움직인다. 입니다. 이에 더하여 저자는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경영자가 갖춰야 할 7가지 항목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째, 해야 할 일을 생각한다. 둘째, 조직에 뛰어난 개성을 부여하고 조직의 이익을 생각한다. 셋째, 액션 플랜을 세운다. 넷째, 의사결정을 보조한다. 다섯째, 정보를 주고 구한다. 여섯째, 늘 기회를 찾는다. 일곱째, 회의의 생산성을 높인다. 저자는 드러커가 평생 추구해온 것은 크게 7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첫째, 매니지먼트의 진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매니지먼트란 사명을 명확히 하고 성과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마케팅의 진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케팅의 진수란 고객을 자사의 팬으로 만들어서 영업 및 판매 활동을 제로로 만드는 것, 고객에 대한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셋째, 이노베이션의 진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노베이션이란 과거와 단절하고 내일을 창조하는 것이며 또한 매일의 업무에 도입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넷째, 시대의 큰 변천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진화해야 하며 성과를 올리는 방법을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섯째, 고객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객이란 사명, 가치, 콘셉트를 공유해주는 사람이며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했거나 아직 구입하지 않은 모두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취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섯째, 강점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고객의 니즈에 공헌할 수 있는 강점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성과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기회의 개척에 의해 얻을 수 있습니다. 사명의 실현이 전제가 됩니다.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사업 기회와 세상의 변화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저자는 완성도 없이 수많은 제품을 출시하는 것보다 완성도 높은 소수의 상품을 내는 것이 낫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롱셀러 상품, 베스트셀러 상품을 만드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상품 설계를 할 당시에 훌륭한 콘셉트를 가지는 것으로서 명확한 콘셉트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고 고객의 잠재의식에 있는 니즈를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판매 후 개선과 개량을 거듭하여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으로서 고객의 클레임에 민감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열광적인 팬 고객 만드는 것으로서 고객의 존재를 조직 내부와 융합하고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손님을 상대해야 합니다. 저자는 자신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을 이해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우선 환경에 대한 이해로서 육체노동 중심에서 지식노동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변화의 시대에서는 계속적이기만 하고 변화가 없는 조직은 사라져버리므로 계속과 변화라는 모순된 요소가 공존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노베이션을 이끌어내야 하며 지식사회에서는 평생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모르는 것도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인간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 반면에 회사의 평균 수명은 짧아지고 있으므로 회사에 의지한 인생이 아닌 자신의 강점을 갈고 닦아 자신의 능력에 입각한 인생을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와 자신의 가치관 대립할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강점, 일로서 잘할 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세 가지 과제에 답을 해보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 즉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삭막한 현대사회에서 앞으로의 세상을 바꿔나가는 건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아니라 기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인들이 열정을 불태워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것이 사회를 바꾸고 활기차게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회사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기업이 된다면 어느새 우리 사회를 강하게 만드는 데 공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기업인의 사명이며 자신의 꿈이라 말하며 글을 마칩니다.